통증 자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하지만 난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에 걸리면 다 아프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다 아프신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제로 통증을 많이 경험하고 아주 많이 진행될 때까지도 통증이 없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또 약을 잘 쓰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들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 통증은 왜 생기느냐? 이제 그 병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암이 위치한 부위가 뭐 뼈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장기랑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병의 위치는 아픈 데가 아닌데 병 때문에 하는 치료들이 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아주 작은 신경들 잘리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어떤 절단 부위 통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사선하게 되면 구축도 생기고 피부도 손상되고 하니까 아프실 수가 있고 저희가 쓰는 항암제 자체가 뭐 근육통이라든지 신경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다 나으신 분들이 지금 통증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없는데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아무리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증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의료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어보지만 괜찮다고 하거나 아픈데 아픈 걸 말하지 않으면 이 이후의 치료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그다음에 어떨 때 좀 덜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외래 앞에는 이렇게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 터치한 게 저희 진료실 그 차트에 뜨거든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면 이거 눌러서 좀 아픈 거를 표현하시지 못한다면 이제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저희가 쓰기도 하고 정확하게 머리가 아픈지 뭐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셔야 되고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답이 그냥 아파요 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아프다고 하시면 저희가 뭐 때문에 아프신지를 좀 유추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뭐 뼈나 근육 때문에 아픈 건지 그다음에 그 내장성 통증이라고 해서 그런 거인지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쥐어 짜는 건지 쑤신 건지 절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그 표현들을 좀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낫고요.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혈압이랑 맥박 이런 것처럼 똑같이 통증 점수를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바이탈이라는 것에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 몇 점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좀 더 그 통증을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가 10점이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어떤 건지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치는 3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점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아프고 얼마나 많이 아픈지, 그래서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프다든지, 반대로 움직이면 좀 괜찮은데 누워있으면 뭐 좀 거기 닿는 부위가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의 어떤 그 상황, 그다음에 아프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게 하루에 몇 번이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약을 먹는 거는 뭐고 어떨 때 먹고 있고 먹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용량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은 보통 이제 내 몸이랑 관련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이외의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수적인 상황들, 기분이 더 떨어진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통증을 잘 표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교육이라든지 가족분들의 지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저희 스트레스 클리닉 이런 것도 통해서 지주요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랑 관련된 부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아프면 하루 종일 똑같이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픈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픈 게 유지되는 건 지속 통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렇게 봉오리가 솟아가는 시점을 돌발 통증이라고 부르는데, 돌발 통증은 특징이 굉장히 심한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점, 8점 이상의 아픈 정도를 말하고, 하지만 그 시간은 짧습니다. 30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이런 돌발 통증은 하루에 3, 4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중간에 아프던데 라고 해서 안 먹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발 통증은 약을 잘 드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약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저희가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뭐 주사가 좋지 않냐 얘기를 하지만 주사는 병원에 와야지만 맞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는 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건 환자분이 스스로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플 때만 먹으면 되지 안 아픈데 왜 먹어야 하시는데, 약물 농도라는 게 한 번 먹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먹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 지속적인 통증 아래로는 유지를 해야 다음에 다시 또 심하게 아픈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고, 그리고 돌발 통증은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아주 빨리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속효선 진통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약을 잘 먹다가 통증이 잘 조절이 되면 어느 순간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일정 용량 이상의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다 끊으면 진통제가 중단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을 줄이고 싶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진료실에 오셔서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약을 조절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실사로 칼라가 아니어서 좀 오늘 보여드릴 텐데, 진통제를 제가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름은 못 외우셔도 그 모양을 얘기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성격, 그 이름과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모양이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약을 복용하신지 알면 나중에 도움이 돼서 실어놨는데,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보조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 뭐 타이레놀, 그다음에 개보린, 브루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특히 암성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이고, 이 두 가지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통증에 사용하는 게 진통 보조제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이제 저희들도 많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먹는 약이죠. 그래서 약한 통증에는 굉장히 조금 사용해도 잘 조절이 된다고 되어 있고, 부작용이 비교적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서 적어서 장점이 있지만, 이것의 단점은 초반에 잘 듣다가 통증이 심해졌을 때 용량을 올려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작용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변경이 필요하고,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이런 각각의 약제들이 가지는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동반질환 등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처음에 거부감을 가지시거든요. 마약이란 단어 때문인데요. 물론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가 시작한 점은 같습니다. 저희가 아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마약은 말 그대로 어떤 정신적인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물질인 거고, 마약성 진통제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기본적으로는 아편의 효과 중에서 진정작용만을 극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진통이나 진정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약이고요. 내성이 생길까봐 마약이란 단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암 환자에서는 용량을 증량해도 그 내성이나 중독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비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을 올려도 통증이 더 잘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면,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을 계속 올려도 통증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독은 어떤
그 정신적인 목적,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마약을 맞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쾌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약을 하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는 약을 훔치거나 이런 행위까지 하는 것을 중독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의존성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성 진통제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는 이런 발한이라든지 안절부절 통증이 뭐 조절 안 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중독 때문은 아니고요. 내성을 하는 거는 내가 5mg 약을 먹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5mg가 안 드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거는 잘 생기지 않고 실제로 용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있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다르고요. 네, 마약성 진통제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가장 진료실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변비입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중추신경계 작용해서 통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화기계에 있는 신경에도 작용을 해서 이제 장 운동도 떨어뜨리고 이제 항문 갈약근의 긴장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변비는 용량을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복용한다고 해서 적응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미리 예방하거나 초반에 이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변비약이라고 부르는 완화제를 좀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제를 변경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작용들은 환자분들이 대개 초반 1, 2주에 경험을 하다가 적응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구역구토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복용하고 나면 속이 메스꺼우면서 뭔가 이렇게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 먹는 경우 또는 용량을 조금 증량했을 경우에 생기고 이제 1, 2주 이내에 대부분 적응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토제 같은 거를 1, 2주 동안 단기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약제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약을 변경하는 것도 이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졸린다, 깔아진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 이런 표현들을 초반에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통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수면제처럼 이렇게 좀 자꾸 졸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역구토처럼 수일 이내에는 적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초반에 용량 증량을 할 때 이런 게 적응이 되면 조금씩 더 증량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흡 억제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 입원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흡 그 신경 중추를 억제를 해서 호흡수가 떨어지는 건데 저희 입원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를 반대로 하는 약을 쓰거나 하는데 혹시 그렇게 복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약을 감량하거나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부작용 중에는 흡연 볼 때 조금 불편하다, 그다음에 어지럽다, 그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각보다 좀 호발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보습제 같은 걸로 조절이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 불편하시는 것, 입이 마른다 해서 마약성 진통제 작용 기전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비 이외의 대부분 부작용들은 대부분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이랑 이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강도가 약한 것과 강도가 강한 것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코데인, 트리돌, 울트라셉, 마이폴. 저희가 초반에 통증 조절을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코데인은 기침약으로도 실제 환자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복용하기도 하는 약인데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런 약들로 잘 조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트리돌은 이제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성분이 들어있고 울트라셋은 트라마돌에다가 이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이 섞여 있는 거고요. 마이폴은 거기에 브루펜이라고 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올려가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흔히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셔서 몰핀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몰핀은 지금 이제 MS 콘티나 MSR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약인데 이제 노란색, 보라색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환자분이 진통제 드시면 노란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물어보시면 거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색깔로 10ml, 30ml 구분을 하고 속효성 진통제는 이제 노란색 황몰핀이라고 하는 누를 황자의 황몰핀을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는 옥시코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색깔로 흰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에서 10, 20, 40, 80ml 순차적으로 증량할 수가 있고, 이거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지속경 진통제,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고, 아이알코돈이라고 부르는 건 속효성 진통제. 제가 아까 하루 종일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돌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복용하는 약이고요. 이 옥시코돈의 부작용이 변비가 있어서 변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개발된 약이 타진이라는 약이고, 요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색깔로 하늘색, 하얀색, 흰색, 분홍색, 그래서 5, 10, 20, 4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니스타라고 보이는 하이드로몰폰이라는 약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것에 상응하는 속효성 진통제는 저니스타 IR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른 종류 약을 복용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패치형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예를 들어 두경부암 환자분들이라거나, 소화기 쪽 흡수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붙이는데, 마트리펜토는 저희가 드루제시 패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패치의 장점은 이제 섭취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붙이면 3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효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용량 조절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고, 이 패치를 착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돌발 통증이 생겼을 때는 경구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이어서 다른 형태의 이렇게 빨아먹는 액틱이라는 약이나 아니면 혀 밑에 넣는 이런 속효성 진통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방형 약은 한 번 약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 한 12시간, 최소한 8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가 되고, 그게 떨어지기 전에 또 약을 먹어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강도로 있기 때문에 하루에 3-4번 정도 이하의 돌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로 약물 농도를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 아플 때는 아주 짧게 작용한 약을 먹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을 처방을 할 때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오래가는 약을 드리고, 중간에 아플 때는 이걸 드십시오 하고 2가지 약을 보통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약은 그렇게 드시고, 중간에 아플 때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통증이 시작될 때 이제 그 약을 추가로 먹어서 하루 종일 아프시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 돌발성 통증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를 여쭤보면 다 아프고 나서 드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경험적으로 돌발 통증이 생기는 상황을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 더 아프다. 예를 들어서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움직일 때 더 아프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30분 후에 많이 움직일 상황이 되면 아무리 먹는 약을 먹어도 빨리 작용해봐야 15분, 30분이거든요. 30분 전에 먹으면 많이 아플 때 피할 수가 있는데, 이미 30분 후에 움직이고 나서 아파서 10점이 되면 약을 드시니까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먹어봐야 안 듣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처방 여력에 되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항상 그런 게 다 100%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복용법이 잘못돼서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약제, 그러니까 처방 받아 가신 약이 어떤 약제인지, 그리고 몇 시에 먹으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조절이 안 됐을 때는 꼭 다시 내원하셨을 때 내가 몇 시에 먹었는데 그래도 몇 시 아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면 이렇게 3점 미만으로 저희가 하루 종일 안 아프시게 이 정도 견딜 만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약을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렇게 생깁니다. 괜찮다가 이렇게 막 8점 이렇게 아프시고, 그런 게 막 점점 잦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잘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속효성 진통제를 잘 먹어가지고 이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통 보조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약을 먹었는데도 잘 조절되지 않는 통증을 보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고요. 이제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통증 조절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수술이나 방사선이랑 관련될 수도 있고, 저희가 쓰는 항암제랑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린 증상이라든지 땡기는 증상,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의 조절에는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
그런 통증을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 정보지를 받아가시면 제가 왜 우울증 약을 먹죠? 내지는 제가 왜 이 경련제를 먹어야 되죠?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런 약들이 이제 신경병체성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 벤조다이아제핀 낀 약은 항우울제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이라는 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부분, 이런 불안 증상이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같이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픈 것을 숨겨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진료실에서 물론 시간이 매우 짧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셔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약을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약을 먹는 게 마치 문제인 것 같다는 지금의 그런 생각을 바꾸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약을 잘 먹으면 충분히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인데,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진행된 말기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절반은 통증 조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하고 절반은 통증 조절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통증만 잘 조절하면 실제로 3개월의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생존율에도 생존율 증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을 잘 복용을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짧은 진료 시간에 말씀을 하시고 이제 뭐 잊어버리고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통증 얘기하면은 실제로 출력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 먹은 시간,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지 이런 거를 메모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이제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를 귀찮게 해야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전혀 저희를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를 잘 얘기하고 약 먹은 것을 잘 기록해서 가져다 주시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